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장미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녹색 엄지손가락을 가진 식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을 외곽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숲속을 탐험하며 자신의 친구인 꽃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미는 숲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길의 끝에는 오래된 문이 있었고 문 너머에는 신비롭고 마법이 깃든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장미가 알지 못하는 희귀한 식물들과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곳의 공기는 마법처럼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유리로 만든 아름다운 녹색 온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온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릴리라는 이름의 요정을 만났습니다. 릴리는 이 정원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녀는 장미에게 이 정원이 자신이 수세기 동안 보살펴온 마법의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원은 세상의 모든 식물의 원천이며 정원의 마법은 평화와 조화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미와 릴리는 곧 친구가 되었고 릴리는 장미에게 식물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미는 릴리에게 인간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둘은 서로의 세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원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온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들이 정원에 마법을 이용해 불을 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릴리와 장미는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정원의 식물들과 함께 인간들의 탐욕에 맞서 싸웠습니다. 장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식물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지붕 높은 벽으로 만들어 인간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릴리는 강력한 마법을 부려 정원을 둘러싼 안개를 짙게 만들어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지쳐서 돌아갔고 정원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릴리와 장미는 다 함께 승리를 축하하며 정원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릴리는 장미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꽃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장미는 자신의 숨결만으로도 꽃들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릴리에게 이 특별한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친구가 되어 함께 정원을 보호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릴리와 장미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 지내며 때로는 인간 세계와 마법 세계의 경계를 오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마법의 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두 세계의 조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한.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은빛처럼 빛나는 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더욱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우를 루나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루나여우가 숲의 깊은 곳에서 마법을 부린다고 믿고 있었지요. 숲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에 리오라고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리오는 호기심이 많은 소년으로 언제나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오는 노을이 질 무렵 숲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루나여우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리오는 여우의 신비로운 모습에 매료되어 그녀의 뒤를 따라 숲속 깊숙이 들어가 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리오는 몰래 집을 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리오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빛 여우가 그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숲속의 나뭇잎 틈 사이로 스며들면서 루나여우의 발자취가 희미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오는 그 발자취를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느덧 숲의 깊은 곳에 다다른 리오는 마치 꿈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연못과 그 위를 부드럽게 떠도는 은빛 안개, 그리고 그 위를 유유히 걸어다니는 루나여우. 그녀는 리오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오, 여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왔으니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이 소원은 착한 마음을 가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단다. 리오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루나여우는 리오의 소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발끝으로 연못의 물을 살짝 건드리자 연못에서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솟아올랐고 그 물방울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달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빛은 숲을 가득 채우고 마을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리오의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숲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동물들은 리오의 주변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마법의 밤은 리오의 착한 마음이 이루어진 결과였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오는 루나요의 고마운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루나요는 여전히 은빛 달빛 아래에서 숲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계곡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신비한 생물들과 오래된 마법이 숨겨져 있었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숲을 대단히 존중하며 신비로운 생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마법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조화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셀로 마법사였습니다. 마르셀로는 그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며 숲의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숲의 역사 속에는 매년 봄에 열리는 특별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숲의 생명력을 기리고 마법과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였죠.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향기로운 꽃들로 장식된 수레를 끌고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샘이 있었으며 이 샘의 물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에는 축제가 열리기 전 숲에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한 마르셀로가 있었습니다. 숲의 생명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였지만 마르셀로는 이내 그것이 무언가 불길한 기운의 전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르셀로는 조수 제르미안을 불러 숲 곳곳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르미안은 젊고 용기 있는 청년으로 숲과의 유대가 특별했습니다. 그는 숲을 자신의 집처럼 사랑했고 따라서 마르셀로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르미안은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으며 숲의 생명들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신중을 기해 신비한 생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날개가 있는 사슴과 말하는 부엉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에 어둠의 기운이 퍼지고 있으며 그것이 샘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르미안은 놀라운 소식을 곧바로 마르셀로에게 전했습니다. 마르셀로는 제르미안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제야 숲에 퍼져 있는 어둠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셀로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제르미안과 함께 숲의 중대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숲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간들이 참석했습니다. 숲의 셰프인 요정 루이즈는 그녀의 특별한 소스를 나눠주며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 마르셀로는 불길한 어둠을 물리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샘의 물에 깃든 마법을 복구하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숲에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각각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르미아는 신속함을 활용하여 숲에 숨겨진 통로를 탐사했고 루이즈는 그 유용한 소스를 통해 생명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숲의 하늘을 나는 생명들은 높은 곳에서 위험을 감시했고 땅 위의 생명들은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마르셀로는 숲의 중심에서 자신의 마법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빛나는 구슬을 만들어내어 샘으로 가져갔습니다. 구슬은 샘이 물과 한데 섞여 특별한 빛을 방출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의 기운을 몰아내고 숲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해가 지고 결속력이 강해진 숲은 다시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전보다도 더 화려하게 열렸고 사람들은 마르셀로와 제르미안 그리고 모든 숲의 생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숲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루아르 계곡의 사람들에게 협력과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동화 속 신비로운 숲은 그 모든 여정을 통해 더욱 화사해졌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렇게 루아르 계곡의 신비로운 숲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연기처럼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앙투안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매우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었으며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 근처에는 깊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여러 두려운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만 앙투안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앙투안은 숲의 비밀을 알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처음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숲속을 걷던 앙투안은 낯선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거대한 마법의 양파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파는 빛을 발하며 신비로운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양파 곁에는 작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앙투안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이곳까지 온 용기 있는 아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앙투안은 노인에게 이곳의 비밀을 물었고
노인은 양파의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마법의 양파는 마을과 숲의 평화를 지켜주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었으며 10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며 숲의 마력을 보충한다고 했습니다. 양파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숲과 마을의 조화가 필요하며 마을 사람들이 숲을 존중하고 자연을 돌볼 때 양파는 그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숲을 개발하고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양파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앙투안에게 양파가 힘을 되찾도록 도울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앙투안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으며 마을로 돌아가 숲을 지키고 양파의 전설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앙투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과 양파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앙투안의 진심 어린 호소와 몇몇 자연의 이상징후를 통해 점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숲과 양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숲을 보호하고 자연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숲과 마을은 다시 조화를 이루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의 양파는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양파가 빛을 발하며 숲과 마을에 관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앙투안의 용기와 결단력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앙투안을 영웅으로 칭송했고 숲은 계속해서 그들의 보호 아래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마법의 양파와 함께한 앙투안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